코스피의 최은정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달랐지만 오늘도 별다른 이슈 없이 국내 증시 보합권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좀 우세했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째 조정받으면서 193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오늘은 대체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코스피 1900에서 1950 사이에서 주식형 펀드의 환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오늘도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이틀째였고 그래서 오늘도 장이 좀 밑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 적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넥센타이어입니다. 천연고무 감산 영향은 이제 제한적일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세계 3대 천연고무 생산국인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지난 17일 고무 가격을 인상키 위해 연간 45만 톤 감산에 합의했다는 뉴스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감산 결정은 천연고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최대 천연고무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가 단기간 내에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딜러와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가격이나 압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산 영향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3분기 수익성은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좀 판단이 됩니다. 가격 다만과 상관없이 2분기 평균 천연고무 현물 가격은 1분기 3,786달러에서 3,446달러로 전분기 대비 9% 하락하여 3분기 영업이익률은 2분기 12%에서 13%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천연고무 투입 단가는 3,658달러였습니다. 현재 넥센타이어의 천연고무 재고는 3개월분입니다. 감산 결정이 보고된 후 천연고무 가격은 8월 14일 저점 2,529달러에서 2,670달러로 상승했지만 20일 2,657달러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2분기 평균 합성고무 현물 가격은 전분기 대비 1.9% 상승한 3,872달러를 기록했지만 7월 31일부터 3,15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합성고무 투입 단가는 3,590달러였습니다. 이로써 2분기에 하락폭이 미미했던 원자재 투입 단가는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 하락해 4분기 연속 하락할 전망입니다. 최근 고무 가격의 약세와 그리고 창녕 국내 2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고려하면 연말 성과급 120억 원을 반영한 4분기의 영업이익률도 12% 수준으로 경고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이텍입니다. 대형 부품사로 성장 중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2년 및 2013년 수정 EPS를 종전 대비 각각 5.8%와 1.8%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 예상 상향 조정폭이 좀 제한적이고 연결 기준 순차입금 부담금 증가세 등 할인 요인을 추가로 감안해 최종적으로 목표 주가는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9,300원의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국내 대표 부품 회사 중 하나인 한라공주에 적용된 PER을 30% 할인한 8.1배를 2012년 예상 수정 EPS인 2,365원을 적용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산출한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국내외 계열사 관련 지분표 평가 이익은 전분기 대비 뚜렷하게 증가한 4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2분기 중 인수한 독일의 부품사인 WMU 관련 일회성 이익으로 299억 원이 인식된 것이 포함됐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WMU의 대여금 부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수정순이익은 체코, 러시아 등 해외 법인 관련 환손실 등에 따라 기존 KDB 대우증권의 전망을 조금 다소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분법 평가이익을 전망하고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2012년 수정순이익은 1,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본업 가동 상태와 그리고 수익성 성장세가 실질적으로 양호한 체코 법인 등의 손익이 환율 변동성 축소에 힘입어서 호전될 전망입니다. WM의 경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부품 프레스에서 모듈 위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향후 그룹의 해외로서의 고객 다각화 계기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19,300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의 코스맥스입니다. 놀라운 2분기 실적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분기 브랜드샵 물량이 증가하고 계열사 판매 호조로 높은 성장세가 이제 시현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한 8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0.8% 증가한 92억 원으로 시장 예상 및 하나대투증권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1분기 26%에 이어 2분기에도 높은 성장을 시현한 배경에는 코스맥스의 주요 매출 기반인 브랜드샵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업체 간 할인 경쟁 돌입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코스맥스의 생산 물량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여기에 한방 화장품 그리고 홈쇼핑 관련 신제품 매출 호조와 로레알 그룹 향 수출 실적 호재세도 외형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상해법인은 중국 시장 화장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3% 성장한 154억 원, 일진제약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60% 성장한 163억 원의 매출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전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우수한 실적을 반영하여 코스맥스의 2012년, 2013년 실적은 EPS 기준으로 종전 대비 각각 19.8%와 10.1% 상향 조정하였으며 코스맥스가 주력 매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샵 시장이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넥센타이어, 성화이텍, 코스맥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센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보내주시거나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의견 여쭤봐 주셔도 저희가 성실히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세요? 52,000원 정도에 한 35% 정도 돼요. 52,00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이 한 30%시라고요? 네, 35%. 35%요? 예, 예.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군요. 이렇게 잘라서 샀어요. 45,000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오면서 샀어요. 아,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보통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소위 물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을 점점 사서 예, 예, 예. 늘리셨어요. 예, 제일 적게 산 게 45,000원에 샀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55,000원대에서 사고 56,000원대에서 사고 그랬어요. 예, 잘 사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요거를 좀 이제 단기가 아니고 좀 장기로 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예. 여유가 있는 돈이라서 좀 어떨런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려는지 그거 좀 보고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좀 장기로 보신다고요? 예, 예. 예, 주식 투자는 좀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 넘었어요. 어우, 그러셨어요. 네. 수익률은 좀 좋으시고요. 뭐 예전엔 나빴죠. 예. 어떻게 한국가스공사를 고르셨습니까?
그 한국가스공사를 좀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예. 10만 원대도 했었는데 좀 많은 호재도 있을 것 같고 또 나가서 그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그 가치 주고 그래서 방어주면서도 약간 테마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손을 댔어요.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그러셨습니까? 예, 한국가스공사는요, 하창봉 팀장께 여쭤볼 텐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네, 예. 지금 제가 같이 이제 전화를 들어봤는데 우리 투자가님께서 상당히 좀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주식이 올라갈 때 계속 추가 매수, 피라딩 리딩 매수를 하신 그 투자 기법이죠. 가스공사는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 오늘도 뭐 5% 이상 급등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 좋은 주식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스공사 그러면은 뭐 제가 장기적 전망을 같이 드리면 모잠비크 가스전 이야기를 하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2007년도에 이미 개발을 시작해서 5년 정도, 한 5년, 2015년 정도까지는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가스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광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많이 오른 거는 실제적으로 가스공사 이제 이 프로젝트에 한국가스공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영국의 회사도 들어갔는데 영국의 코브에너지가 이 지분 자체를 태국의 어떤 회사의 판단인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좀 급증했다 봅니다. 지금 정권사에서는 모잠비크 4광구인데요. 가스전의 어떤 그 향후 가치를 한 5조 2천억 정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니까 다른 여타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 현재 위치보다도 해외 자산 가치가 훨씬 큰 회사, 그걸 좀 쉽게 표현드리면은 해외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저평가 주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밑에 있는 가스공사의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적은 아직 좀 안 나와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원래 적자가 미수금이 많습니다. 지금 3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가스공사는 못 받은 돈 미수금이 4조 8천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그 도시가스 요금을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딱 잡고 있다 보니까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수금이 4조 8천억이 됐고요. 다행스러운 건 올 6월 달 정도에 도시가스 요금을 한 5%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규모는 좀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현재 테마성도 조금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만 가는 게 아니라 SK가스, 이 가스전 개발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이 있다는 것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내일 이제 실적을 발표하죠. 23일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실적 발표 수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사상 또 좋게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미수금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실적에는 연연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요. 일봉입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일봉 같이 보고 계신데 8월 달부터 사실 이게 상반기만 해도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45,000원 정도에서 상당히 고전하다가 확실하게 8월 달에만 30%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매기세가 몰렸다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분봉으로 봐드리면 30분봉 1시 반부터 2,000원이 갑자기 올라 버렸습니다. 그만큼 한국가스공사에 지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주봉으로 월봉으로 잠깐 보면 지금 정권사에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모잠비크 가스전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의 적정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가 아니고 적정 주가는 대략 6만 5천 원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의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6만 원 돌파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보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트렌드가 바로 천연가스죠. 예,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서 이제부터는 더 따라하지 마십시오. 가파르게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갖고 있는 거 보유하시면서 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부터는 약간은 비중을 좀 가볍게 하고 35%면 한 15%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한 6만 4, 5천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6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챙겼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세하게 진단이 나왔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벨트 볼게요. 동일벨트 8,1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이공희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우선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재미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매수가는 그렇게 좀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400원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8,400원을 돌파를 할 때 좀 강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미돼서 같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8,800원까지도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8,800원짜리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동일벨트의 그 재무제표를 제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뭐 영업적인 뭐 매출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이 역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셔도 일단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은 8,400원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혹은 길게 가져가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8,80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동일벨트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하창봉 전문가께는요, 인터파크 드릴 텐데요. 3015님께서 5,820원에 1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예. 문자는 좀 스피드하게 갑니다. 예.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 인터파크 오늘 5,850원이네요. 인터파크는 사실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때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기존의 고질적인 적자 부분은 좀 약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작년에 삼성에서 튕겨져 나온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바로 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인터파크가 이제 ENT,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우리 뮤지컬 볼 때 티켓 하는 거 중계를 하고 있죠. 그 부분하고 인터파크 투어도 있습니다. 여행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기존 포털 사이트사에서 밀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오픈마켓에서 11번가나 그런 부분에서 밀린 부분은 아마 커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지금 현재 5, 6천원 밑에서는 매수 가능 영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투자 의견 드리면 지금 현재 보면 6천원 정도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쌍고점이라고 그러죠. 쌍고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데, 한 가지 안타깝고 약간 걸리는 부분은 거래량이 좀 작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9억 5천만 원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제약용이다 봅니다. 기관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보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6천원 고가 돌파에 실패한다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5,500원 정도에서 다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만 없다면 7월 하순처럼 급락하는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해 주시고, 대신 목표가는 이 인터넷 섹터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제가 볼 때 한 6,000원 넘어가게 되면 한 추가 10% 정도 6,6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이익 청산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이하요. 현대위아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6만 1,000원에 49%. 16만 1,000원에 49%. 49%요. 예. 퍼센트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계산을 하셨어요? 예? 예. 현대위아랑 50% 정도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예. 16만 1,000원에 사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7월 17일 날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일단은 주당 한 4천 정도 수익권 내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란가, 예.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투자는 좀 길게 보고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내려가기 생겼으면 빨리 팔아야지. 조금 예.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생겼으면 팔아야지. 그들 오래 들고 있어요. 예, 좀 조급하신 성격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이걸 예, 진즉 내가 사가지고 예. 막 관리자가 자꾸 팔아라 있어요. 팔아라 해가지고 17만
17만 4천 원에 한번 팔았거든요. 아, 예. 팔아갖고 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예, 그러셨어요. 아,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네, 자꾸 그냥. 예. 그럼 그때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신 게 참 잘한 투자였군요. 네. 예, 지금 또 주가가 오늘 좀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대위아를 좀 단기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양순모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양순모 위원님. 현대위아는 증권사에서도 참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요. 네, 예. 최근 증권사의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박스권 트렌드를 좀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오히려 좀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매수가 자리 16만 1,000원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일단은 괜찮은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위아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오히려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메리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위아는 좀 뚜렷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2분기에 대한 뭐 선적 지연에 따라서 뭐 매출액이 좀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그 흐름 내에서 일단 뭐 현대위아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그룹 내 현대 쪽이 그룹 현대 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절적인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절적인 요인들이 하나씩 그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차별화된 단기 이익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어려운 말을 일단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일단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선은 1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만 5,000원까지도 매매가 보유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화면에서 제가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주가가 박스권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16만 원 1,000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6만 1,000원 구간대에서 지금 하나 움직이는데 이 박스권 트렌드 내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한번 박스권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를 힘이 이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단에서 계속 걸리는 자리가 매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17만 4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번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집까지 전부 다 합쳐진 자리이기 때문에 17만 4천 원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면은 18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계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15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비중이 50%이시지만 비중은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15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에 그래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한 18만 5천 원까지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큰 안목으로 한번 이 종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목표가를요 18만 5천 원까지 설정해도 괜찮겠다라는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십시오. 현대위아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0035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12,100원에 10% 들고 계시다고요. 문의를 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일진 머티리얼즈죠. 예, 종목에 보면은 일진이 있고 머티리얼즈가 있죠. 여기서 제가 잘 아셔야 돼요. 일진은 일진그룹 계열이고 머티리얼즈 소재 기업입니다. 소재 기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소재 기업은 기존 부품 기업보다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요새 왜 많이 올라왔냐면은 요새 최근 트렌드가 주시장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3나 아이폰 5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인력포일이라 그럽니다. 얇은 구리박을 우리는 인력포일이라 그러고요. 국내 2차 전지 인력포일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정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 큰 회사다 말씀드리고 대부분 이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실제적으로 인력포일이 들어가는데 일진 머티리얼도 80% 정도를 국내 대표적인 삼성 SDI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죠. 그쪽으로 납품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한 8월 달까지 급락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8월 초순에 상한가도 한번 형성 올라온
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플의 어떤 아이폰 5하고 갤럭시 3에 대해서 납품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조금 좋습니다. 원래 소재 업종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조금 높네요. 한 15%, 30% 나옵니다. 부품업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같은 그 100원을 팔아서 얼마가 남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소재 업종들은 항상 보면은 약간 주가를 후행합니다. 제가 소재란 말을 자꾸 어렵게 표현드리는 것 같은데 그 원료가 되는 업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지난해 한 폼에 상장했을 때는 상당히 잘 갔었어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은 일본 업체가 지진이 나가지고요. 원래 인력 포일은 일본이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사 이후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확실하게 1, 2년 동안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00원을 이탈한 이후에 상당히 한 번 정도 상한가를 형성했다가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뿌려주는 모멘텀은 스마트폰 모멘텀을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나마 조금 좋은 거는 수급선이 조금 돌았었습니다. 21선, 61선 골든 코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보유만 하는 전략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이 매수가와 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조금 빠진다면 한 11,500원 정도를 지지할 것 같고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벌써 실제로 1차, 2차 상승이기 때문에 3차 랠리가 거의 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500원, 13,500원 정도 밴드 설정하시고 11,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보유입니다. 보유하시고 실제적으로 13,500원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봤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무림 PMP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4,400원이시고요. 30%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2703님이시고요. 네, 우선은 그 무림 PMP를 봤을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매도에 대한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4,400원이시라면 오히려 한 4,000원 수준대까지의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혹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2012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림 PMP가 진행하고 있는 펄프 가격의 일단 상승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모멘텀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기술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기술적인 상승 부분에서 일단 4,1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4,000원부터 4,100원부터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림 PMP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현재 가격에서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4,000원부터 4,100원까지에 대한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혹은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게 됐거나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잘 해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고 또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지금 TV 보고 계시잖아요. 볼륨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KP 케미칼이요. KP 케미칼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3,152원. 예. 비중은 15%. 몇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예, 13,152원이면 오늘 종가보다는 아주 살짝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된 거거든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하고 예. 손절가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가?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시군요. 예. 예, 그렇다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진단이 나와야 할 텐데요. 어떻게 투자는 좀 길게 하십니까? 예,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합니다. 예,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KP 케미칼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하 팀장님, KP케미칼은 오늘 문자로도 문의가 왔는데요. 0225님께서는 17,2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좀 매수가가 높으신데요. 1년 3개월째 들고 있는데 호남 석유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두 분 모두 상담 가능할까요? 네, 예. 뭐 제가 문자 하신 분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제 시한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에 되면 없어질 주식이죠. 예,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 KP케미칼이 이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호남석유하고 합병을 하고요. 원래 그 KP케미칼은 호남석유화학에서 어떻게 분사해서 원래 만들어둔 회사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모든 뭐 PTX, PX 이런 유화 제품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호남석유화학을 통해서 나간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일단 합병 공시가 났죠. 흡수 합병을 하는데 뭐 시한을 제가 보니까 합병의 매수 청구 반대는 한 11월 말부터 하게 되고 한 12월 27일 날 합병 기일이고 내년 1월 초에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된다는 게 흡수 합병이니까 KP케미칼은 없어지고 전부 다 호남석유화학으로 주겠죠. 1대 0.05 정도를 준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한 3개월 정도 KP케미칼만 보면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KP케미칼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합병 이슈로 최근에 좀 오른 거 있습니다만은 향후 한 3개월 동안에는 전체적으로는 호남석유 따라갈 겁니다. 화학업종이 올라가면 따라올 것이고요. 화학업종이 못 올라가면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KP케미칼만 유독 단독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재료가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KP케미칼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주가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거는 이미 묻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합병 시너지 때문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KP케미칼이 아니라 차라리 호남석유를 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석유화학업종은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러답니다. 계속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사실 그저 중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다 수입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상해 지수가 계속 2100포인트에서 버벅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뭐 바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고성장했다가 조금 꺾이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내 화학주에 묻어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KP케미칼 차트를 보면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예, 작년 4월부터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자꾸 내려가다가 최근 한 6, 7월 달 정도부터 14,0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시장 빠져서 같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최근에는 합병 모멘텀이라는 시장 모멘텀이 올라왔다가 그 지난주에 합병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밀리고 있습니다. 뭐 합병 이슈 때문에 밀리는 건 아니고요. 호남석유화학 같은 화학업종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우리 전화 연결하신 우리 그 투자원님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2011년도부터 월봉을 잠깐 보고 계신데요. 석유화학업종은 조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진행형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반대하시고요. 조금 보유 관점에서는 좀 가져가시는데 굳이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박스권 상단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14,500원에 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나마 오버슈팅 영역에서 17,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 드사진 마시고요. 손절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KP케미칼 봤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는데요. 셀트리온을 봐드릴 겁니다. 지금 두 분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먼저 보내주신 분은 셀트리온을 29,600원에 15% 단기로 매도가 잡아달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 보내셨는데 이분께서는 매수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는 건지 3387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셀트리온 봐주세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일단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사야 되느냐 혹은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준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번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라는 이런 그 전시회를 하는데 뭐 임산 그리고 또 임신, 뭐 출산 그리고 육아용품에 대한 이런 전시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들과 그리고 제약주들이 요즘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 메디포스트가 아마 내일이 아마 제휴일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대열 채취에 대한 이런 보관 과정과 또 안정성 그리고 국내외 치료
치료 및 또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2020년에 대한 뭐 글로벌 7대 제약 강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의지도 계속 표명하는 만큼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바이오와 일단 제약 쪽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규 매수에 대한 구간은요.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냥 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본과 주봉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겠는데 지금 주봉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61선 보통 우리가 수급선이라 보여지고 있는 이 선 자리에서 일단 정확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에서는 21선과 61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 저항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만약 꼬여진 수급 탈탈해가 있으면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소한 32,0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27,000원 수준대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한번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15% 정도 비중이 들고 계시면은 또 27,000원 정도 구간대에 왔을 경우에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6님께서 메디포스트 사셨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걸 따라서 매수한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사셨을까요? 네, 11만 5천 원 정도에서 50% 하시면 불안하시죠. 아마 잠을 못 자실 것 같은데 잠은 주무셔도 됩니다. 예. 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메디포스터는 사실은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대장주죠. 대장주고 제대를 관련해서 가장 뭐 키워드를 뽑으라면 카테스템입니다. 카테스템 같은 경우 올 4월부터 실질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뭐 지난 제가 6월 달 정도에도 약간 생각이 나는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적자입니다. 2분기도 9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이오 주식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대를 관련해서 대표적인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비싸나 싸다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 가지 이제 항상 늘 걸리는 부분은 국내 뭐 종건당이나 동아제약이나 한미약품 구형 그 제약회사와 달리 이 바이오 주식들은 항상 약간은 이벤트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 주가가 좀 좌우지우지 된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좀 핸들링을 한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투자를 했으면 싶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 제가 왜 조심스럽게 11만 5천에 사고 못 주무시냐고 그런 말씀 드렸냐면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약간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장기적으로 한 원래 1월 달에 한 20만 원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반토막 났었죠. 반토막 났다가 조금 최근에 한 10만 원 정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행보를 하다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가들이 올라갈 때 되려니 벌써 이제 20% 시세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가 기준 말고요. 메디포스트 기준으로는 20%가 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쉰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실까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약간 그 11만 원 이탈한 가격에서 10만 5천 원 정도가 약간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보유를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분위기가 바이오 주식 제약주의 매기세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려온다고 해도 재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하시고 이 포스트를 좀 긴 관점에서 올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트렌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마음 넉넉하게 보십시오. 대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비중이 50% 많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나올 수 있을 때는 좀 나와가지고 한 20-30% 정도만 장기적 그림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다리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7469님께서 SL을 문의하셨는데요. 19,800원에 25%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폭이 좀 크셔서요.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사면 될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양승모 위원님. 지금 현금 비중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은 다른 종목들 지금 시세가 많이 부진하거나 혹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SL이 지금 이번 연도 고점 대비로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었냐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에 대한 어닝 쇼크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성장통은 예상이 되어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형 성장을 꾀했던 그 SL이요, 뭐 현대차와 그리고 GM대우의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많이 부진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미리 예상되어져 있던 부분이었고, 이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과 그리고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16,800원에서 저는 오히려 매수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800원 정도에서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2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비중도 늘리시고 그리고 평균 단가도 조율을 하셔야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인데요. 빨간색은 그 SL의 주가 추이, 그리고 파란색은 외국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입니다.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SL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모멘텀이 분명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은 16,000원 손절가를 보시고 오히려 현재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와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 요청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SL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예, 아가방 컴퍼니 볼게요. 2302님께서 아가방 컴퍼니를 10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사신 매수 단가가 13,750원입니다. 진단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팀장님. 네, 아가방 컴퍼니는 뭐 애기용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박근혜 관련주입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이제 그 20일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좀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대선 테마주들은 그 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차트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이벤트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박근혜 위원이 이제 새누리당 당선이 되니까 어제 오늘부터 계속까지 오히려 박근혜 관련주는 내려가고 있고 문재인 관련주는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가방 컴퍼니만 보면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메일유업이라는 종목이 잘 갈 겁니다. 그것이 잘 가는 이유가 사실 하나 있어요. 메일유업의 어떤 자회사의 제로투세븐이라고 애기들 또 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벌써 아가방 컴퍼니의 어떤 아성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 측면에서도 아가방 컴퍼니는 자기네들은 잘하고 싶습니다만은 주가는 워낙 좀 테마주를 엮이다 보니까 실제 회사 실제 차트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뭐 중요한 결론은 아가방 컴퍼니가 실제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그 정도 남았는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준은 다시 한번 13,5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길게 보셔야 돼요. 지지율이라는 건지 정치 분위기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고,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어오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추가 자금이 되신다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수준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목표가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려면 제대로 과거처럼 상한가를 한번 가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상한가를 못 간다면 예를 들어서 대외 이벤트 때문에 한번 반짝 올랐다가 빠지는 케이스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현재 수준을 좀 보유하셨다가, 이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선도 저는 별로 설정을 안 하겠는데 조금 보유하셨다가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상한가를 형성하게 되면 조금 욕심내시고, 상한가를 형성 안 하면 웬만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에 조금 정리하는 전략. 아마 가격은 14,500원에서 16,000원 전후가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50님께서 한라 IMS를 보내셨는데 이 종목도 대선 테마로 엮여 있죠. 4,800원에 20% 들고 계시고 오늘 하루만 8% 급등을 해서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단기로 좀 부탁한다고 적으셨어요? 네, 우선은 좀 대선 테마에 좀 엉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하시니까 우선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은 일단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일단 6,6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면 매수가 대비로 상당 폭에 대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가미돼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
종목은 20%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지금 듣는 시청자님 외에 상담하신 시청자님 외에도 추가 매수는 오히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한라 AMS는 5,1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량 다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일단은 추세도 아직 우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차트도 전체적인 그 분위기 맥락도 일단 끊기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급등 시세들, 이 급등 시세가 나왔을 때 매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매물들이 들어오면서 매물을 좀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자면은 6,200원 수준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5,100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경우는 오히려 전량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0225님께서 루멘스를 2년이나 들고 계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7,300원, 30%십니다. 2년째 물려 있는데요. 목표가를 9,000원 잡고 있는데 가능할런지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하 팀장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 2년 정도는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루멘스는 2위 업체입니다. 1위는 이제 LED 그러면은 서울반도체가 1위죠. 그러니까 업계 1위가 이제 서울이고 서울반도체고 두 번째가 루멘스인데 실제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루멘스가 서울반도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실적이라든지 캐파를 보니까 서울반도체 어떤 그 캐파의 한 60%까지 이미 루멘스가 따라잡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8월 달에 사실은 서울반도체보다도 루멘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잘 따라가는 약간 반등하는 흐름이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멘스는 이제 그리 보면 LED 모듈이죠.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크게 봤을 때 LED 그러면 쉽습니다. 하나가 TV용 LED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금 있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가로등이라든지 뭐 횡단보도 생각하는 조명용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조명용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긴 그림에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직 매출은 나오지 않고 항상 주력 매출은 텔레비전용 LED인데 그런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안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8월 달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런던 올림픽도 있었고 LED TV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성적표에서도 분기 사상의 어떤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잠깐 차트 같이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지금 현재 수준 한 6천원대 수준은 제가 선으로 쫙 놨는데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 라인이 약간 올라오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 한 6,500원 정도에서 가격 지지력이 좋다면 지금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월봉 관점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9,000원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주시고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도 좋게 나와갔습니다 했을 때는 내년 정도 올해는 힘들어 보입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희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네. 예. 2년 기다리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두산 엔진인데요. 18,000원에 20%십니다. 작년 고점에서 손절 시기를 놓쳤다고 세월을 낚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또 적으셨거든요. 좀 짧게 봐주세요. 네, 우선 두산 엔진을 보면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가 지금 20% 정도 실하니까 현금 비중이 있다라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또 이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낙에 선박용 엔진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 악화까지 이어진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상승 업황에 대한 회복이 나온다 경우에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주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자리 10,000원 기준으로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9,800원을 이탈한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는 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평균 단가를 18,000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좀 더 단가를 낮추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다 못 봐드렸거든요. 내일 이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